네, 교수님. 또 뵙게 됐습니다. 네, 바로 만났네요. 네, 인사드려야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에 찾아가는 여가교육 동영상 콘텐츠 2편 바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네. 역시 도움 말씀 주실 여가문화연구소의 김영기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잘 지내셨죠? 짧은 네, 시간 잘 동안. 지냈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작만 보고 싶네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네, 동영상 콘텐츠 요즘에는 좀 즐거워야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재밌어야 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는요, 1편에서 여가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권으로서 여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잠깐 네. 우리 김성관 MC에게 네.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요? 여가의 저 세 진행 가지- 안 해도 됩니까? 네, 여가의 세 가지 예. 1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세 가지 개념. 아니, 그 거부를 해도 되냐는 말씀이에요. 네, 거부할 건이 없습니다. 거부권이 네. 없습니까? 네네. 네. 시간, 네. 활동, 네. 경험.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없습니까? 네, 선물 엘리베이터 이용권. 네. 걸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좀 까칠합니다. 그래요. 1편은 이렇게 해서 여가에 대한 개념, 네. 여가 시간, 활동, 경험, 그리고 또 인권으로서 여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좀 늘어났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2편은 시간 소비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네. 주제인데요. 시간 소비 시대가 도래한다. 네. 시간을 소비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 네.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본다는 근데 거죠. 이 부분에서 네. 어떤 분들은 무슨 시간이야, 나 너무 바빠, 짬이 없어, 겨들이 없어, 나 잠 좀 잤으면 네. 좋겠어, 나 영화 보고 싶어, 네. 이런 분들, 여행 가고 싶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현업에 그럴 땐 그렇겠지만 네. 네. 은퇴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올해 초 1월만 네. 해도 보니까요, 그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5.9%가 이제 넘었더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죠. 네네. 전체 인구의 15.9%. 야,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네네.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거기다 4차 산업혁명 생기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네, 그러면서 네. 아무튼 이제 인생의 문제는 그 시간을 네. 활용하는 문제와 귀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여가의 문제 등장하게 되시죠. 오늘 네, 그런 네. 것들을 자세히 꼼꼼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정해져 있는 질문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시간 소비 시대의 도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네. 그 이론적인 어떤 배경 같은 것들 분명히 네네. 있을 것 같은데요. 현상 같은 것들 네네.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삶을 크게 네. 1편에서 저희가 이제는 뭐 필수 시간 그다음에 노동 의무에 나눠서 설명드렸지만 그 사회적 의무 시간? 예, 이런 딱 두 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필요의 시간과 자유의 시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하는 활동들이 있는 거고 네. 자유롭게 하는 활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것들은 이제 노동과 같은 의무적 시간이 될 거고요. 네, 네. 자유롭게 하는 것 대표 주자는 여가가 되겠죠. 네. 이 두 가지가 인류 역사에 서로 그래서 대립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노동자들에게 그 일을 많이 하도록 원하겠어요? 자유를 많이 주는 것을 원하겠어요? 일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야 네. 뭐 물건을 만들든 그렇겠죠. 농작물을 많이 수확하든 그럴 거 아니에요. 소득이 많이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네네. 근데 거꾸로 노동자 입장에서 뭐 어떨까요? 쉬고 싶죠. 네. 일을 안 하고 네. 돈은 받고 싶고 네.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하냐면 충돌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건 뭐 네.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그렇죠. 인간의 어떤 기본 욕구 기본 같아요. 욕구입니다. 인류 역사는 결국은 여가와 노동 간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치열했다는 게 피 터지는 싸움이었나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 그 노동자들 그 메이데이 아시죠? 노동자 메이데이 있죠. 메이데이. 5월. 그런 것들이 네. 바로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파업을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치 권력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탄압하면서 여러 가지 네. 희생이 따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태일이라든지 이런 노동운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노동의 시간을 제한해달라, 예. 여가를 달라 이런 것들이 충돌했다고 보는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계속 계층과 또 계급 간에 이렇게 막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는데 네, 네. 점점점 이제 그 삶의 기본권 확보라든지 또 행복 추구권의 개념들이 좀 확산되면서 네. 결국은 자유의 영역이 아주 조금씩 늘어가면서 네. 여가가 늘어가는 그런 시대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 겨우 이제 그 조일금 문제 같은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그랬죠. 네. 네네. 그 완성이 이제 2017년에 이제 국민영화 기본법, 그다음에 조례 만들어졌고 또 노동을 제한하는 것들이 59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도 최근에 들어서 만들어져서 이제 이 노동을 제한하면서 여가를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갔고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여가가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여가의 관점에서 본 우리 네. 삶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네. 큰 이제 사회의 변화. 네네. 그러면서 그 사실 그 사회의 변화라는 건 네. 여러 가지 주변에 그 여가 시설이라든가 네네. 또 여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네. 그런 배경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그런 배경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사실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아니죠. 거죠, 세상에. 네. 치열하게 아까 그 전태일 열사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나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네. 나의 자유, 휴식, 네. 삶의 어떤 그 본질, 네. 행복 이런 것들을 달라고 요청한 거죠. 달라고 또 치열하게 또 주지 않는 그런 세력들과 네. 맞서 싸웠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그런 이제 희생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네. 그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더라도 휴식 없이 계속 일을 시킬 경우에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고도 나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노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고, 한편에서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로서의 여가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네.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고, 네. 또 시민의식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네. 이제 여가를 늘리는 것이 바로 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 네. 여가의 그 역사들이 새롭게 시작하게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인식의 변화가 그렇죠. 분명히 있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우리 사회를 여가가 중요하다라는 네. 것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여가 시간이나 여가 활동 네. 이런 것들이 내가 살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 내가 그렇게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재밌게 제가 표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평생 동안의 여가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네. 사람이 태어나서 네. 죽는 데까지 요즘 한 90년 정도 산다고 제가 보고 71년생 돼지띠인데요. 네. 저의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이 93세. 아, 네. 그 박사님은 네, 묻지 마세요. 네. 저보다 또 짧으신 건가요? 네. 짧죠. 예. 근데 그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 갑자기 그 우울해지셨어요.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3편에 출연하시려면은 이제 말씀을 잘 아, 가려하셔야 예, 됩니다. 자, 네, 그렇군요. 요즘 90년 얘기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재수가 없으면 운이 나쁘면 150살까지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150. 기대 수명 보면 약 90년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90년을 3등분 횟수가 있는데 네. 30살 될 때까지는 성장기, 네. 뭐 준비하는 시간들이죠. 네. 그 다음에 30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공부하고 배워서 60까지는 뭐 해요? 일해야죠. 일하는 열심히. 거죠. 최선을 다해서. 네, 삶의 중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열심히 일하는 그런 30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은퇴를 한 60쯤 하면은 90살까지도 30년이 남잖아요. 예. 그러면 30년인데 이 마지막 길 성숙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 이 성숙기가 네. 중요한데 성장기는 돌봄과 교육이 중심이 되고 네. 중심기에는 일이 중심이 네, 되고 네, 네. 성숙기는 바로 여가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들입니다. 네. 30년을 주로 나누면 1560주. 오. 시간으로 따지면 무려 26만 2,800시간. 야, 정확합니다. 네. 예, 제가 계산을 지금 남기로 해봤는데 네, 네. 암산으로 정확하시네요. 네. 과연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더구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드라마를 볼 때 네. 10편짜리 드라마인데 1편부터 8편까지 엄청나게 재밌었어요. 근데 8편과 9편이 희지부지 끝났어. 그런 드라마가 있었나요?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한다면 그 드라마를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드라마? 재미? 없다라고 없다고 생각하겠죠. 기억하잖아요. 예. 결국 우리 삶도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은퇴 전까지 내가 일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살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패턴, 그 보내는 방식에 따라서 예, 예. 내 삶이 황금기가 될지 네. 아니면 정말 그와 다른 형태의 비참한 삶이 될지는 바로 이 노년에 다루는 여가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꼭 노년의 문제는 여가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노년의 여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성숙기. 네. 그 나이로 해서 이제 그 네네. 우리 삶을 3등분 하셨어요. 네네. 30살까지는 성장기. 네. 그리고 30살부터 60까지는 중심기.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성숙기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성숙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 거고요. 네. 사실 모든 인생들이 삶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성숙기가 중요한 이유,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 네. 때문에 네, 이 시간을 그렇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영향을 결정할 수 거죠. 있다. 결정하는 거죠. 그런 말씀.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네. 마지막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 네. 30년은 일이 아니라 이제 네. 여가로 채워지는 이 시기에 대해서 네.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우리의 모든 교육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중심기에 맞췄던 거죠. 일을 하고 이런 것들 보냈는데 실제로 그 후에 남는 시간 30년이라는 여가는 네.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네. 이런 것을 배우는 삶을 위한 교육들이 우리가 안 했던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런 네. 것들을 해야 되는 당위성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뭐 성장, 발달하면서 필수적으로 이런 시기들은 다 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연령이 늘어나면서 노년이 늘어나고 여가 시간이 따라 올라갔잖아요. 네, 네. 더 문제는 이제 요즘 많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네. 뭐 떠오르세요? 4차 산업혁명 한번 뭐 떠오르면 AI도 떠오르게 네, 되고 인공지능, 네. 그리고 LOT라고 네, 해서 이제 그 사물 인터넷, 네, 사물 인터넷, 네.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되고, 네. 그다음에 로봇, 뭐 빅데이터 이런 거 많이 떠오르잖아요. 예,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또 산업혁명에서 아까 네. 지금 이제 성숙기에 저희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는 건데 네. 보면 노년의 케어 같은 것들이 그런 이제 인공지능의 로봇의 네. 도움을 받아서 네, 네. 그렇죠.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 결국 어떤 기술의 발달을 인해서 네. 그동안 인간이 중심적으로 수행하던 많은 일들과 작업 노동들을 결국은 기계가 대체한다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시간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럼 우리 뭐 할 거예요? 그래도 결국 그동안 그동안 30년 하죠? 중심기 동안 했던 이 직업의 시간들이 네. 결국은 로봇이 대체함으로 인해서 노동의 소멸이 온다는 거고 네. 강제로 노동으로부터 벌어진 노동 소외가 만들어진다는 것들이죠. 예. 거기다가 초고령 사회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결국은 인생이 90년 중에서 제가 보기에 절반이 넘는 시간 예. 50년 정도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사용하고 자유로운 여가 시간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들이죠. 야, 50년.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예. 결국은 내 삶의 기본적인 그 삶의 질 이걸 결정한 중요 요소가 된다는 것들이죠. 예, 이거 개인적인 노력도 필수로 따라야겠고, 그렇죠. 이건 이제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도 반드시 되는 거죠.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단체 장지 앞으로 출마하시려면은 예, 예. 여가 어떻게 내가 보낼 거다. 네. 이런 공약들 내셔야 되고 예. 우리 시민들도 그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네. 어떤 노년기의 증가라든지 은퇴가 늘어난다거나 혹은 4차 혁명으로 다 여가가 늘어나게 될 때 네. 결국 여가 역량을 갖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여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는 것들이죠. 네, 여가 역량이 네. 매우 필요한 네.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한다. 네. 네, 여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시대가 네. 도래한다. 이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운이 좋네요.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중심기, 성숙기를 미리미리 준비하면 네. 아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가 시간 소비 시대라는 이런 말씀 주제를 가지고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됐고요. 네. 다음 시간 3편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문화연구소장 김형기 박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